애 엄마한테서 언제부턴가 영원 아빠 어쩌면 절단할지도 몰라. 바로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우, 날씨 너무 좋아. 오, 여기 오는 보람이 있다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직 한 발 남았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소영환이라고 합니다. 가감없이 한 다리로 생활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좀 보여드리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If you are able to get up every morning, you will be successful in life. I guarantee you that. Get up with that kind of no motivation, no shit, and still get up with that kind of fire. You will be successful. 맨날 알람을 듣고도 꺼버리고 자고 하니까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알람이 꺼지는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이 패턴대로 나오는 걸 딱딱딱딱 맞춰야 꺼지는 좀 그런 알람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제 방에서 나오지 않도록 세팅을 다 해놨어요. 딱 휠체어 행동 반경 안에 모든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딱 사각형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 놓으면 잘 수 있고, 이렇게 돌아 놓으면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이제 뒤로 돌면은 이제 뭐 필요한 것들 짚고, 왼쪽으로 뻗으면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원래 다리가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다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게 절단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힘이 풀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장요근이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굳거든요. 이게 한 5도 정도가 기본인데 이 정도로 계속 탁 펴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이제 의족을 찰 때 이제 걷는 것도 자연스럽고 이게 일직선으로 딱 뻗어 있는 느낌을 딱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칭 항상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더 풀어주는 거죠, 런지 자세를. 그럼 지금 이 절단면은 네, 바닥에 닿을 때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네, 근데 그 훈련도 해야 돼요. 처음 의족 찰 때 해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요걸 계속 이렇게 눌러주면서, 그러니까 침대나 이게 좀- 아우, 네, 여기는 진짜 생 단단한 면을 닿으면서 체중을 주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굳은 살처럼 아예 몇 년이 흐르면 통증이 무뎌질 수 있는 건지. 지금은 전 아예 통증은 없어요. 아 진짜? 네, 아예 없어요. 굳이 이거 맨살로 이렇게 하면 조금 아픈 거죠. 의족을 찰 때는 아프진 않아요. 네. 빰빰빠람빰빰. 저희 아버지께서 생애 첫 청약에 당첨되신 나름 의미가 있는 네. 집입니다. 오, 솔직히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랑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연애도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언젠가는 그래도 저도 이제 좀 나가야죠. 지금 연락하는 분 없어요? 없습니다. 아 있었는데? 있었는데?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사랑 이야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해볼까요? 얘들아, 밥 먹기야! 밥 먹는 타이밍. 오차. 왼쪽 거는 이제 저희 그랜마 에디션이라고 해서 네. 제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와 이름이 실비아예요. 실비아? 아 네. 이름이 있어요? 아, 그럼요. 다 이름 있죠. 할머님이 주시는 편안함. 이렇게. 저거는 이제 세바스찬.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아 활동형 휠체어라고 가격이 좀 있어요. 귀족처럼 보여라 라는 의미에서 또 딱 지금 타고 계시는 휠체어예요? 제일 잘 나가는 거죠. 이름이 플러팅인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저 친구는 손잡이가 없어요. 저는 의족을 차고 걷고 여자친구를 딱 태우고 이렇게 딱 손을 잡고 걸어가면, 아 그래서 플러팅? 네, 딱. 한 발로 서 있고 눈을 감는 순간 이게 무게중심이 무너져요.
아침에 졸리니까 눈을 감으면서 양치를 하는데 이게 한 발로 서 있다가 이렇게 넘어질 뻔한 적이 몇 번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양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사실상 눈을 감으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게. 네. 양치를 하면서도 잘 수 그건 있게. 몰랐어요. 그 샤워는 앉아서 하세요? 네, 샤워는 무조건 앉아서 해요. 제가 한번 서서 해보다가 물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오기가 있어서 네. 괜히 서서 하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안전 최우선이 이제 모토가 됐습니다. 네. 축축축 보행 훈련을 시작해 봅시다. 야씨. 오케이. 빨리 걷는 게 완벽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시 걷는 건 어려운 건지. 오케이. 방향 맞춰주고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 친구가 바로 제 의족입니다. 최근에 나온 세팅 전자 제어식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제가 차는 힘을 좀 더 도와줘요.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모드 조정을 하면서 스노보드 모드, 골프 모드 이렇게 해서 스포츠를 좀 할 수 있게도 도와주는 그런 친구고 완전 망수, 물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많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석고로 여기에 이제 감아가지고 제 이 환부 모양을 석고로 만들고 거기 틀에 이제 이걸 부어가지고 딱 만드는 겁니다. 왜 돌지? 오케이. 잠깐만. 걸을 수 있다와 완벽한 보행이 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네. 무릎을 굽히는 거를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아야 이제 보행이 완벽하게 되는 건데 이거 스윙을 하는 법을 알아야 이제 이쁜 것도 이쁜 거일 뿐더러 힘이 덜 들어가요. 네. 이걸 제대로 걸을 줄 알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재활병원에서 이제 걷기 연습을 하는 중이었는데 잘못 디딘 거죠. 이 옆쪽에 벤치에 이제 어머님들이 막 면회 오셔서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잘 가다가 이제 스르르 이렇게 딱 넘어지니까 팍 넘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누웠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 어머 약간 기절한 줄 알고 올라와서 달려오신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네. 오, 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와, 이래 되는 거야? 어디 가세요? 햇빛 좀 좀 영상 찍을 게 있어가지고 네. 공원 가서 하나 찍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 개인 유튜브 촬영하시는 네, 맞습니다. 주차가 편하다는 뜻. 우리 토복이 여기 이제 혹시나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차에 두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으세요 지금? 넘어갈게요. 제가 미라클 처음 나갔을 때부터 살이 많이 쪄가지고 아니 여긴 클로즈업 하지 마시고요. 세빙입니다. 이쁘죠?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오, 이러면 락이 걸린 거예요. 이러면 안 그러면- 움직여. 안 굽혀지는 네. 거예요? 아. 골프 칠 때나. 오른발로 보통 운전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른발이 없어서 왼발로 운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헷갈려서 일부러 안전거리를 한 2배 이상 벌리고 다녔어요. 엑셀이 뭐였지 브레이크가 뭐였지만 헷갈려가지고 이제는 완전 익숙해져서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우짜 헤이 크아 오케이. 이게 브레이크고 이렇게 왼쪽을 누르면 오. 아, 엑셀이 왼쪽에 있어요? 네, 페달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왼발로 좀 누르기 편하게. 아. 그래서 요거를 올리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운전하고 아. 요거를 내리면은 이제 오른쪽 엑셀 눌러주는 거죠. 아. 박이님 차량 그 핸드 컨트롤러처럼 네, 그걸 연결한 거네요? 그쵸. 아. 페달을 달아놓은 거예요. 출발. 출발.
요 바로 앞이 제가 사고가 났는데요. 아 진짜요? 네, 정말 집 바로 여기가 이제 저희 출구거든요. 네. 정말 집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나서 그것도 많이 억울했죠. 차라리 좀 들어왔을 때 났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직진하고 있는 와중에 이 옆에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예. 거기 마트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면서 서로 못 보고 부딪힌 거죠. 음. 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울타리가 그 뒤로 시야가 보이게 바뀌었어요. 저희에서 차량이 나오는 게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여기서 저 네. 앞에 지금 차 바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1차로로 한 번에 들어가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좀 크게 각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2023년이죠. 2년 전 예, 2년 전입니다. 몇 월이었어요? 그때 5월이었어요. 영환이 친구 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저 아버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아직 병원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하던 때거든요. 면허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주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고 그때 마음은 뭐 지금도 생각하면 말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너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워서. 네, 바로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 2차로로 이렇게 직진하고 있었고 마트에서 차가 나오면서 팍 부딪혀 날라갔어요. 저 꽃갈 부러진 거 보이시죠? 예. 저기로 제 오토바이가 아마 날라갔을 거예요. 아. 저는 공중에 한 바퀴 돌아서 네. 팍 부딪히고. 부러지셨대요? 네, 블랙박스가 있는데 좀 아찔하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공중제비를 하면서 날아가고 있었다고. 의식은 다 있었어요. 모두가 다 기억나요. 퉁 하고 받고 돌고 팍 아프다는 느낌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팔이 안 움직이고 사고가 막 나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엄청 나왔나 봐요. 그래서 막 아프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가,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시야 차단하던 울타리가 제 사고 이후로 이제 보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달려와 주셨고 다리가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더라고요. 다 열려 있었대요. 다 부러지고 뒤꿈치도 부러지고 개방성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균들 때문에 좀 그런 상처가 많이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틀면서 이쪽으로 부딪혀서 사고가 난 건데 이쪽은 이제 거의 다 박살이 난 거죠. 바로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죠. 네. 바지 자르겠습니다 하면서 바지 자르고 되게 긴급해요. 예,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다 그냥 목소리 격양되신 상태에서 빨리 이제 처리하시고 수술 들어가게 하시려고 응급실 빠르게 해주셨고, 그 당시 응급실에서는 제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었죠. 네. 애 엄마한테서 언제부턴가 영원 아빠 어쩌면 절단할 줄도 몰라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막 공황 상태가 왔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아니 그냥 뼈가 부러진 건데 왜 그렇게 되는가 몰랐죠. 그 내용을. 이만한 이렇게 철대가 이렇게 다리에 꽂혀 있었죠. 그때 이제 되게 머뭇머뭇 거리시면서 상처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절단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을 그때 처음 들었었죠.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안 된다, 나 이거 살려달라, 진짜로 수술 몇 번이든 할 테니까 나 그렇게 평생 다리 없이 살기 싫다, 막 이렇게 거의 애원하듯 빌었었죠. 의사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고 멀쩡한 다리 자르려는 사람 같았어가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어머니도 이제 너무 놀라셔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막 수술 어떻게든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막 계속 애걸복걸 하셨죠. 5-6번 계속 균 잡는 수술을, 염증 수술을 했는데 성형외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리 한번 보라고 딱 말씀하시고 딱 내려보니까 피부가 괴사가 돼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다리가 이렇게 뻗어 있으면은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그냥 여기 붙어 있는 느낌으로 썩은 고구마 색깔의 피판이 괴사가 돼서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잘라야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수술 동의를. 진짜로 다리를 잃었다는 그 감정은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앉아서 예능을 보는데 배우분들이 호주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가게 오픈에 지각을 해서
그 시드니 리버 쪽을 그냥 뛰어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걷고 뛰는 게 부러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막 병동내에서 지나가시는 보호자분들 다니시는 것도 너무 부럽고, 그걸 이제 직접 바라보는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무너졌었다가 그냥 엄청 울었어요. 어머니 전화 받으러 나가실 때마다 또 보여드리기 싫으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털어내섰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로 없어지고 싶었어요, 솔직히. 어디론가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막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바로 고쳐 먹었죠. 내가 안 지키면 우리 아들을 누가 지킬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고쳐 먹고, 잠시 들었던 마음이지만 그걸 고쳐 먹고 아들을 내가 더욱더 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뭐가 되게 밤에 가면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제가 산책하는 맛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오. Guess that's what I get for leaning into the best 날씨 one. 너무 좋아. I've got one more accent. 오, 여기 오늘 보람이 있다니까. Ignored all 산책이나 이제 보행 훈련할 때 아, 제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되게 가팔라 보이는데 안 위험해요? 아, 마스터했습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우와. honest with myself. 이렇게 딱 보이게 탁 트인 전경으로 걷는 법 알려드리기. 제가 오늘 보행 훈련한 거를 토대로 쇼츠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이 스윙이라는 연습을 하게 되실 거예요. 탁! 이 차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1, 2.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나니까 진짜로 안 좋은 생각들이 싹 사라져요. 그냥 어차피 한순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와, 그러면 남은 시간을 정말 안 좋은 생각할 필요 없겠구나, 좋게 생각하자. 저 일단 할 때쯤 들었던 생각이,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게임에는 하드코어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하드코어 모드로 이제 만렙을 달성한 캐릭터면은 그 사람 엄청난 환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불편해졌을 뿐이지, 내가 이 불편함을 딛고 일어서서 남들보다 좀 더 큰 성과를 보여드리면은 나도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한 가지 아들이 고마운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하는 게 상당히 보기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숨기고 그런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오히려 있는 그대로, 가장 뭐랄까 힘이 강할 때는 사실 그대로 보일 때가 가장 힘이 강해요. 그걸 숨기고 그렇게 하면은 힘이 없어요. 떳떳하게 다 오픈해서 이게 내 전부다 라고 했을 때 당당하죠. 오. 아우, 힘들어. 아, 신발을 보는 게 아니라 의족을 보는. 네, 의족을 벗어보려. 여기 바로 집에 온 순간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샤워 중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 아버님이. 그 인간극장에서 익히 배워서 잘 알고. 예. 저 잠깐만. 좀 많이 부담스러우신 거 아니시죠? 아버님. 그렇진 않고요. 예, 아버님. 저 카메라가 있으면 예. 울렁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두 눈 감고 두 손 꼭 모아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게 가장 많이 본 모습이고, 이 움츠러든 이 모습이 너무 간절해 보이니까 저도 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죠. 후회가 그때는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안타기만 했으면은 이런 저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부터 해서 그때 조금 후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정말 아들을 보는 게 두렵더라고요. 병원에서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는데, 또 그 얘기를 하면 또 가슴이 막 아파지는데, 다치기 전 모습을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다치기 전 그 멀쩡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막 사람이 견디질 못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아들이 정말 잘못됐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의 안정이 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죠. 근데 그러긴 싫은 거예요. 내 죽음은 비효율적이고 나 먼저 갔을 때 부모님의 얼굴을 내가 저승에서 못 볼 것 같고 이 우울증에 잡아먹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가 이제 딱 잡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절단저스라고 저희 그 절단한 친구들 모임이 있거든요. 실제 이름이에요? 네? 실제 그룹? 아니 제가 그냥 대충 만든 겁니다. 지금 말한 거예요? 네. 절단 어벤져스. 네. 우리 절단저스들 만나러 갑니다. 저희 이 오토복 홍보대사 같이 하는 친구들인데 간만에 좀 회포를 풀러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식사 좀 챙겼어. 저는. 알았어. 그렇게 재밌게 지내. 네. 재밌게 지내고 잘 보내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잘 다녀와. 네. Where you been?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 Just trying to find where to live. 아예 아무것도 안 돼. But it's not bringing you home. 이럴 때만 뭐 여기 다리가 없는 게 낫나? 팔이 없는 게 낫나? 서핑 해봤어요, 형? 나 아니 시도를 못 해봤지. 근데 보드랑 비슷하지 않을까? 너 다리가 낫지. 아니, 형 롤해야 돼. 저도 롤해요. 한팔 어디야? 게임을 해? 저도 롤해요. 나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이거 팔은 살려서 다행이다 이 생각했었거든. 저 그래가지고 게임할 때 페달 키보드가 있어요. 저 그거 써요. 그래서 발로 키 한 3개쯤은 눌러요. 자체 하드코어라고 해야 될까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그런 그 접근성 측면의 장애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자체로도 뭔가 그 스포츠의 일부 같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미를 느껴가면서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남들한테 보여지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다치고 약간 움츠러들고 이러는데 영환이는 되게 밝은 에너지를 가진 친구였었어요. 예를 들어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 나라는 뭐 베리어 프리 관점에서 어떤 게 잘 돼 있더라 뭐 이런 거 리뷰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지만 앞으로도 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족이 구조상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 가격을 소비자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또 비싼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정부가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진짜로 5년에 한 번씩 제가 차고 있는 이 정도 의족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정말 잘 걷게 됨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저는 그걸로 이 절단 환자들이 다시 근로를 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세수 충당을 해주고 이러면은 저는 쓰는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금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싼 거를 하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생활이 불편해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요즘은 조금 목표가 생긴 게 우리나라가 아직은 의족에 대한 지원이 의족 가격이 한 10%도 안 되는 지원금 정도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영향력이 생긴다면은 절단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아닌 자본 영향력 그런 영향력을 좀 갖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그런 지원 제도를 바꾸어 보고 싶다는. 네.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제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좋은 가정에 좋은 남편, 아빠, 아들 되고 싶어. 사위까지. 아들? 아빠는 뭐 바라는 거 없어. 우리 아들이 지금처럼 항상 밝고 명랑하게 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좋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아버지는 제일 큰 아들한테 바라는 소망이야. 그 귀한 일이 꼭 이루어지기 바래.